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영조입니다. 저희는 이민 간 지 8년 6개월이 됐습니다. 퀵사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 10개월이 됐고, 2년 9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 전부 데리고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계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몇 년 전에 그 드림 아카데미의 사장님께서 토론토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분을 이제 후원을 하시면서 덱스터 예거 집안의 입양을 부탁을 하셨죠. 뻐꾸기라는 새 아시잖아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신 것처럼 그분이 덱스터 예거 집안에다가 이제 알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에이코어하고 너츠앤볼츠를 잘 이렇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사업에 조인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너츠앤볼츠와 에이코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펑션에 갔었는데 거기에 덱스터 예거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장님들이 석세스 A 스텝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메리칸들은 에이코어를 석세스 A 스텝스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설프게 이제 시작을 했고,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류가 자꾸만 이제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이제 한국에 있는 드림 아카데미 가족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유닉 사장님께서 뉴욕에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 수소문을 통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유닉 사장님께 전화를 하게 돼요.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혀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닉 사장님께서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뉴욕까지는 12시간의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가보고 싶다고, 가서 뵙고 싶다고 제가 사정을 해서 12시간을 몰고 갔습니다. 가서 정말 30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드리고 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곧바로 미팅에 가시는 유인익 사장님 3시간 후에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차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다시 또 만나서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 그룹의 상황도 말씀드리고 거의 스토커처럼 유닉 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구애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닉 사장님께서 저희 쪽에 토론토 그룹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연이 맺어지고 정이 쌓아지면서 지난 7월 1일부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유인익 사장님께서 오셔서 축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제가 오게 됐는데 우리가 모두 보통의 인연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특별한 인연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 그게 우리 퀵사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벌써 축하해주고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도 보시고 참 좋은데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어제와 오늘의 스피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대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두 달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드림 아카데미 사장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토론토에.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의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기 사업자가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저희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수입도 좀 꽤 되고 뭐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수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왜 서울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강의장에 꽉 찼습니다. 거의 꽉 찼어요. 근데 그 강의장에 총 수용 인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래도 토론토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좀 있었어요. 제가 도착해가지고 맨 앞에 바깥에 나와 계시는 그 사장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처음 질문을 한 게 그거였습니다. 사장님은 다이아몬드신데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저도 그 답을 못 구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답을 깨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반에 5등 하는 학생이 한 명 있고요. 50등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더 간절할까요? 답이 필요 없죠, 그죠? 제가 외람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혹은 지난달에 가입을 하신 분보다 제가 그래도 퀵스타를 좀 더 사랑하고 퀵스타를 바라보는 그 비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저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더욱더 전달력이 좋고 아주 훌륭한 저희 한옥수 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옥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퀵스타 아메이 사업 이래서 너무 좋아요. 그죠? 어딜 가나 가족 같고 또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이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멋진 것 같아요.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나빠졌어요. 서울이 이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께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팍 잠겼고요. 여기는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에키네시아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뿌리고 또 아메이에 불가능이란 없죠. 바이타민 C를 열알을 하루에 3번을 털어놓고 잤어요. 그래서 이 정도나마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 목소리가 아주 나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유쾌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 퀵스타 아메이 덕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테이프도 많으시고 스폰서 빵빵하고 강의장 널찍하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고 때론 울고 웃으면서 감동을 하고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조차 없어서 하나를 가지고요 CD로 바꾸는데 저희 한영조 사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또 120분짜리는 한 CD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걸 다 이틀 3일 걸려서 CD로 다시 구워서 용량을 맞춰서 다음 파트너 사장님들 보실 수 있도록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 너무 어려웠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훤하시네요. 저희보다 너무 훌륭하시고 저희가 오히려 배울 게 많으신 분들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국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했을까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시고 용기를 찾으실 수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빚을 갚는다라는 심정으로 왔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비전을 받지만 막막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이프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빚을 갚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사인한 지 만 2년 9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본사로부터 축하한다는 이메일, 전화, 메시지도 받고요. 또 정말 멋진 꽃다발도 저희 집에 도착하고 또 다이아몬드 핀도 날아오고 또 캐나다 전역에서 2006년도 회계년도 기준 뉴 다이아몬드, The Only New Diamond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생각처럼 예상 밖으로 그렇게 흥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인 최초의 온타리오주 다이아몬드다 이럴 때도 그런가 보다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인하는 순간부터 난 다이아몬드다 라고 외치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너무 당연했거든요. 오히려 SB 됐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 멀고 험해 보였던 SP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이아몬드 성공담을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요. 저희 토론토 가족들은 아마 잠을 열심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킥사 사업의 큰 매력인데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꿈에 그리던 조국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에메랄드 2005년도 기준으로 에메랄드가 되었거든요. 가입한 지 1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의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래서 2만 명의 북미 퀵스타 사업자들 앞에서 거의 백인이죠.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에메랄드 주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Diamond is in you. 여러분 안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잠자는 거인을 끌어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되는 시간을 증명할 시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저는 항상 어딜 가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그 리더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사업이 뭔가 한번 알아보자 하시는 알아보는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은 자연의 이치처럼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몬드십니다. 미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 간 지 만 8년하고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캐나다에 가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오래 살수록 너무 소박한 나머지 촌스럽다 못해 좀 너무 세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실감을 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그래도 한 몸매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셨어요. 제가 너무 제품 애용을 하고 싶은데요. 전 제품을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더라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Trim Body System. 여기는 BCCP라고 하시죠. 그걸 해보고 싶어서요. 제 옆에 파트너인 한영조 씨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을 찌우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랬더니요. 웃긴다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3개월을 노력한 끝에 4kg를 찌워가지고요. 다음 파트너 사장님들께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완벽한 제 잣대로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파트너 사장님께 짠 하고 보이면서 드림바디 시스템 강의를 쫙 했어요. 그 이후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 달에 플래티늄, GP, SP 엄청난 뉴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너무 뚱뚱하대요. 저희 한영조 씨가 너무 다 날씬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세련되시고 제가 오늘 무례하게도 청바지를 이거밖에 없어서 입고 나왔어요. 짐을 많이 가져오는 게 싫어가지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캐나다에 가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말은 거기서 딱 멈추고 영어도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얼치기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도중에 부적절한 한국말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영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98년 3월에 이민을 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너무 잘했거든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어요. 퀵스타 사업에서 꼭 필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업라인 스폰서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애국자, 또 우리나라, 조국 이런 말에 굉장히 순응하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민이란 단어는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던 한영조 씨가 어느 날 회사에서 뽑혀가지고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어요. 오자마자 그래요. 여보, 이민 가야겠어. 캐나다는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혼자 수속하고 액션을 취하고 저는 엉겹결에 딸려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처음에 참 두려웠어요. 만 2살도 안 됐고 연년생인 우리 아이가 3살이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정말 핏덩이죠. 그 아이들 데리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에 친구의 누구도 없는 곳을 막연히 떠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설레기도 하고 반반인 마음으로 갔어요. 뭘 해야 될지 정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막연했죠. 그리고 아무런 뭐 정보나 기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툭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갔죠. 근데 그때가 마침 IMF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인 아주 피크 때 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저희가 3만 불을 들고 갔습니다. 있던 집도 뭐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요. 갑자기 모든 일정이 진행되는 바람에 굉장히 무모한 일을 감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3만 불 중에 10,000불은 렌트비로 냈습니다.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코사이너라고 하는 보증인이죠. 그게 없으면 10,000불을 1년치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10,000불 주고 5년 된 중고차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0불은요 정말 피 같은 돈이었는데 저희 마음씨 착한 한영조 사장이 교회에서 알게 된 아주 잘 아는 분이 애기 우유 살 돈이 없다, 지저귀 살 돈이 떨어졌다 하는 바람에 10,000불을 꽂았어요. 한심하죠? 통장에 보니까 어느 날 몇백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 막막했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저희를 눈물로 보내주신 부모님께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화를 하시면 네 어머니 아버님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쌀 걱정하고 기저귀 걱정하고 제일 싼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먼 길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께 고백드릴 것은요 창피하지만 제가 명색이 한국에서 외대 영어과 석사까지 나오고 고3 영어를 가르치고 입시를 다루던 입시생을 가르치던 선생이었는데도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한심하죠. 캐나다는 독특해요. 그래서 Chinese English가 있고 Russian English, Pakistan English 다양합니다. 다운타운을 중국에는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다운타운 이럽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다행한 것은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정통 영어를 하는데 가면 써먹을 일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아파트 1년치 렌트비를 낸 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에 살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베이비시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내고 저희 아이 둘을 포함해서 베이비시터를 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힘들고 좁은 방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려니까 너무 고생이 앞길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하다가 저녁에는 광고를 냈습니다. 영어 문법을 가르칩니다. 한국인 대상이죠. 그랬더니 연락이 심심치 않게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 걸면 한심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저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제 대답이요. 근데요, 제가 차가 없거든요.
그 상대방에서 웃으세요. 어떤 분은 화를 내시고, 아니, 차도 없이 어떻게 광고를 내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진심으로 성의껏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늘이 채워주신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내가 가서 당신의 아이들을 픽업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고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일을 하고 낮에는 베이비시터하고 한영조 씨는 나가서 밖에서 직업을 구하러 다니다가 또 신문사에 취직이 돼서 또 어렵게 지방으로 다니고. 근데 그때 그랬던 일들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토론토 구석구석 그 GTA 에어리아라는 멀리 2-3시간 반경까지 한영조 씨가 모르는 길이 없어요. 그때 돌아다닌 것 때문에 사업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말만 하면 됩니다. 여보, 옥빌 몇 번지 주소 찾아주세요. 그러면 쫙 뽑아가지고요. 약도를 쫙 그려줍니다. 그럼 저는 그걸 들고 신나게 달려가죠. 네. 그래서 고생은 정말 아름다웠던 시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이름이 영어로는 다이앤이라고 하거든요. 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자라서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영조 씨는 영조, 굉장히 쉽죠. 외국인들 발음 잘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바꿨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저는 이름이 옥수한이거든요.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ox, hen 이럽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ox, 소, hen, 닭 이렇게 돼서 제가 소, 닭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억수로 이상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여보, 나 소, 닭 되긴 정말 싫고 좋은 이름 없을까? 그랬더니 뭐 까짓 거 다이앤으로 하지. 이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다이앤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팔자였던 것 같아요. 다이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힘만 들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굉장히 구겨져 있어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캐네디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면 이쪽에 그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녹화하게 됩니다. 안 되는 영어로. 그래서 이력서를 여러 통을 써가지고요. 많은 곳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도인 변호사가 같이 하자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과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몇 불 올려준다는 한국인 변호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1시간 어떤 때 겨울에 눈이 오면요 뭐 반도 걸리는 곳을 어렵게 출퇴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일이 생겼어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줄이면요. 캐나다는 이민 딱 가는 순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자 팔자는 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팔자가 피고요. 개 팔자가 그 다음에 좋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팔자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한영조 사장이 아이를 이렇게 매를 한 4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데이케어라는 곳에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종아리가 탁 선명한 자욱이 있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누가 때렸니?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몇 달 다닌 순간에 daddy라고 말할 정도는 영어가 됐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부인이 승낙을 했으면 깜빵에 안 가요. 제가 승낙을 했다 그럴까 말다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과 아들을 한 달을 격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썼습니다. 변호사가 시켜준 대로 이러이러해서 해서 충분히 벌을 줬고 그래도 안 돼서 매를 댔다.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게 잘못이죠.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 남편을 정말 한 달을 격리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누가 세금 내고 선량하게 살아간 이 캐나다 영주권자를 감방에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제가 오히려 물고 늘어졌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다. 당신은 공무원이고 나는 세금 내는 시민이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더니 이 사람이 확 태도가 돌변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요. 이러면서 바꾸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세게 나가면 그때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탈피할 만한 좋은 뭐 어드바이스 없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요 냉장고에 아이들 먹을 거 꽉꽉 채워놓고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냈던 사진도 찍어놓고요 막 이렇게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면을 막 작성을 하더니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나오면서 휴 했는데 그날 저희 집에 오기로 했던 경찰 온 적 없고요. 또 차일드 세이프 기관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케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끄떡하면은 신고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계신 어떤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몬테소리 스쿨이라는 그런 곳에 맡겨보래요. 교육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또 출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교육 사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방면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공립학교에 발런티어를 냅니다. 발런티어는 어디 가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떤 유태인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분이 아주 저를 너무 잘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시스턴트가 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을 즈음에 저희들 아이를 맡긴 조그만 미니 몬테소리 스쿨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1, 2학년 산수를 가르치는 자리인데 하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당신을 보니까 참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다시 데리고 집에 퇴근하고 너무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이민자로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여기 좀 상부 구조를 차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조그만 학교지만 한번 운영해 볼 길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그날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에 탁 들어온 순간부터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걸 운영하려면 어떤 법규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놔야 되고 감사가 나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굴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가를 쫙 정리했더니 노트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가졌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도와서 제가 몇십만 불 투자하는 그런 몬테소리 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캐네디언 선생님들 12명을 데리고 정말 빵빵하게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 대기자 명단을 갖고 큰 소리 쳐가면서 몬테소리 스쿨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을 때 퀵사 사업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 반대를 하면요 굉장히 용기가 솟아나와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퀵사 사업을 할 때도 누구든지 반대하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미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말했는데 바로 너무 좋은 사업이야 하고 조인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죠? 반대가 당연해요. 근데 그 몬테소리 할 때도 저희 남편인 한영조 씨가 너무너무 반대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 분야에 물어보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컨비니언스 슈퍼를 하려면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하니까 이혼까지는 안 갔지만 워낙 반대하니까 제가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런 각오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퀵사를 만났는데 만난 동기가 이래요. 어느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비닐봉지에 둘둘 마른 어떤 조그만 상자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정희 엄마 이거 하면 너무 잘할 거야. 이거 끝내주는 사업이란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건데 한번 집에 가서 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비디오 싫어하는데요. TV도 잘 안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니까 가서 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 몬테소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걸 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하고 있던 때라서요. 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이분이 정희 엄마 봤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봤다라고 틀고 갖다 드리자. 그리고 틀어놨어요. 빨래를 개면서 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듣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저보다 나은 분이라는 사실을 캐치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대학 교수시고 또 신실한 신앙인이시고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 대학 교수 월급의 10배를 받으신대요. 한 7, 8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거기에 제가 와,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중간쯤에 한영조 씨하고 같이 여보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같이 보자 해서 같이 봤어요. 저는 이제 거의 2번을 보는 거죠. 보더니 같이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다가 다시 나와서 또 틀어봤어요. 중간에 보다가 잤거든요, 둘이. 뒤에 못 본 데를 다시 보면서 끝까지 보고 잤어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둘이서 그 집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정희 엄마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잘했지. 근데 어떡하냐.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를 주신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미국에 있는데 그러세요. 친구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으신 분인데요. 이걸 먹으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잘 봐라. 근데 엉뚱한 걸 주고 가신 거예요. 그분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 가까운 근처에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네를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신 분의 다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있는 분을 알려달라 하니까 이분이 자기 밑에 저희를 안 넣고요. 따님을 이 레그에 넣어놓고 저희를 그 밑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에 남자 사업자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그 사업의 그 면모를 보게 됐죠. 그게 저희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입이 간질거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근데 내용을 하나도 아는 건 없고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교회 후배가 언니 뭐 지나는 길에 들러도 돼? 그냥 빨리 들어와. 와가지고요. 제가 비디오를 보고 흥분했으니까 그분도 흥분할 것이다라고 그걸 똑같이 틀고 저는 비디오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 뭐 언니가 하는 거니까 도와줄 거지 그러면서 사인을 하고 남편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기분 나빠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분이 플래티늄이 됐고 그 밑에 SP가 3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자주 가는 치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뭐 신나는 일 있으세요? 제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요. 말을 안 했어요. 뭘 실패했냐면요. 또 일주일 후쯤에 이 사업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비디오만 같이 보면 되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댁에 숟가락에 몇 개까지도 아는 집에 그 가족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근사한 저녁을 차리고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들어오지도 않은 다른 얘기를 한참 진행한 다음에 자 우리 비디오 한 판 할까요? 하면서 거실에 올라가서 비디오를 같이 봤는데요. 한 10분도 안 보고 두 분 다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두 눈을 가늘게 뜨세요. 정말 실망한 건 저예요. 어쩜 제가 많이 도와드렸다고 생각하는 댁이거든요. 근데 가슴에 비수를 꽂고 부랴부랴 가시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다. 공부를 해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 치과의사 선생님이 뭔지 같이 합시다.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그럴 때도요. 제가 꼭 참았어요. 제가 공부 중이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계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궁금해서 시체 말로 미칠 지경이신가 봐요. 제가 어느 날 또 치과에 갔을 때 제 잇몸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뭘 먹느냐 그러셔서 제가 더블엑스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블랙호시 그분이 핫플러시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조금 아는 척 했어요. 갱년기 증상이시군요. 그러면서 잠도 안 오시죠? 또 불안하시죠? 핫플러시 있으시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천연 건강식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 좀 갖다 줘요. 그거 먹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더니 이분이 더블엑스였어요.
당신들의 아드님, 따님이 멀리서 의대 공부를 하는데 맨날 그 콧물, 감기 이런 걸로 알러지로 고생을 했는데 한 통 먹고 알러지가 뚝 떨어졌대요. 또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농담 삼아. 치과 문을 한 3, 40분 닫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요. 그럼 닫죠. 그러세요. 그래서 전 농담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요. 정말 그 간호사분들한테 야, 얘들아 문 닫어. 다 그러시더니요. 저보고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환자 침대에 눕고 이분들은 제 머리 위로 탁 서가지고요. 제가 30분 동안 타타타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뭘 하신 줄 아세요? 이분이 야, 다 들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세 분이 쪼르륵 들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Q12, 플라티늄, GP가 다 드셨습니다. 멋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졌겠어요. 저는 낮에 그 몬테소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12명이 딱 뭉쳐있으면요, 겁이 더럭 나요. 한국인들은 하면 하고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은요, 일을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일을 안 해요.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모여있으면요, 혹시 집단적으로 월급 올려달라고 하나? 나간다는 뜻인가? 학부모가 만나자 그러면요, 뭘 컴플레인 하려고 하나? 인스펙션 나왔다고 정부에서 가버먼트에서 전화가 딱 오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 전화가 걸립니다. 두 그룹이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문의가 쇄도해요. 그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심정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전화를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당장 6개월 만이라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응답을 제때 못 드리니까 그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제품 애용을 열심히 할 때 여기 한영조 씨가 굉장히 또 엔트를 다 걸었거든요. 여보, 그 사업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제품 그렇게 왕창 사면 어떡해. 남자로서 당연하죠. 여자가 막 돈을 써대니까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풀면서 울면서 나는 되는 거 반드시 보여줄 거야 막 이래가면서 잠깐 한 두세 달을 보냈어요. 근데 그룹이 막 커지면서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한영조 사장이. 그러면서 이 사업 되는 거구나를 책을 읽고 확신을 든 때였기 때문에 그룹이 막 바빠질 때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묶여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요. 야, 환상의 궁합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뭔 일을 무조건 저질러요. 되든 안 되든 인사이트가 딱 생기면 비전을 보면 무조건 저지르고요. 저희 남편은 다니면서 수습하고요. 그래서 여보 자료 하면 자료가 탁 컴퓨터에서 뽑아져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운전하고 2시간 달려가서 그 자료 보면서 설명 탁 하고 오는데 오다가 쭉쭉 쏟아져요. 운전하면서 오다 받은 적도 많고요. 운전하면서 CD 들으면서 꺼가면서 졸면서 대단하게 사업을 정말 열심히 전개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정말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해서요.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옥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는데요. 딱 3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상대편에 그러세요. 남자 사장님이 한번 만납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팀 호튼이라는 여기 커피숍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쫙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면 되겠네. 그러시면서 그분을 소개해 주시고 가시는데 그분이 이번 달에 에메랄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업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다이아몬드 1년 만에 갑니다. 한옥수 한영조 사장님 패스업 할 거예요 하셨는데요. 2달 만에 안 나타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뿌려놓고 가신 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면 그런 분이 플래티늄이 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반가운 얼굴 한 분이 저기 계시네요. 우리 이혜영 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좀 부탁드려요. 플래티늄 사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던 그 몬테소리 스쿨에
95% 이상이 다 캐네디언이었는데요.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는 이 사업 정말 아무나에게 전달 안 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애티튜드가 좋고 품성이 훌륭하신 분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기 때문에요. 저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운영하는 교장과 학부모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하셔도 제가 부담스럽고, 그죠? 거절도 못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졸업식 날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사업을 전했습니다. 인터넷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남편이 CIBS 뱅크의 인터넷, 거기 탑, 그 기술을 가진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인터넷 잘하고요. 이분도, 이대 법대를 나오셔서 여기 토론토에서 그 로우펌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들이 요새 뭐 하시죠? 달라지셨어요. 그러셔서, 예, 뭐 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업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한국에 한 달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달 후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공항에서 내리시자마자 저희들 왔거든요. 오늘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러세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저희 댁으로 모셔서 저희 한영조 사장이 사업 설명을 쫙 했는데요. 두 분 다 아기를 바구니에 들고, 그 전이군요. 바구니에 들고 오신 거는 그 다음이시고요. 아기를, 첫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두 분 다 비전을 보셔서 매일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러셨는데 지금 플래티늄으로 친정 방문차 오늘 와 계시네요. 정말 반가워요, 이영 사장님.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너무 바빴죠. 근데 저희가 에메랄드 되면서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갈까?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거예요. 저희처럼 업라인을 만나러 국경을 넘어야 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테이프가 없어서 그걸 내 손으로 일일이 다운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구워야 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또 책이 하나 도착하기까지 2주, 3주가 걸리고요. 어떤 경우는 없어서 복사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볼 분이 미국에 계신 거예요. 저희들의 업라인. 그것도 저희가 루비가 되면서 저희가 가입한 지 5개월 만에 SP가 되고 또 3개월 후에 GP와 루비를 동시에 하고 그해 플래티늄으로 마감하고 이듬해 1년이 지나서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너무 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어설픈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부에서 열렸던 미국 펑션에 갔다 오게 됐어요. 그 40여 분을 모시고 버스로 대절해서 그런 모든 일을 한영조 사장이 다 해주거든요. 사실 앞에서 저는 떠들지만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화하고 일을 경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베이스를 한영조 사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버스를 어레인지해서 펑션에 다녀오는데요. 저기서 큰 비전을 봤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아는 이 사업을 내가 나 몰랐을까? 빨리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다 주무시는데 저희가 밤을 가르면서 토론토로 돌아오거든요.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래서 시간을 벌자. 몬테소리를 정리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됐던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냐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걸리는 헌츠빌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주로 백인들이 사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이 백인 아저씨한테 사업 설명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그 카트로 장을 보면서 배로 밀면서 한 손으로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 물건을 담아가면서 사업 설명을 한 20-3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백인 남자가 이 사업 너무 좋은 거래요. 해보겠대요.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느냐 해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조인만 하라. 그래서 다 된 줄 알고 저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그럴 때
도와주면 참 기쁘잖아요. 그죠? 파트너 사장님을 뎁스로 도와서 내려가서 직접 만나 뵙고 돕는 것도 참 기쁘지만 전화로 도와서 그분이 가입하는 것은 더 희열을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지나서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비까지 추적추적 오는데 이 여자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장님,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어주세요. 놓쳤어요. 그러세요. 아니 사장님, 그분이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이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너무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가입할 때 당신만 가입하지 말고 부인을 함께 가입시키셔야 여행 갈 때 비행기표가 2장 나옵니다. 그랬어요. 남자분이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퀵스타라는 대단한 아마존닷컴을 능가하고 이베이를 능가하는 엄청난 사업이 있단다. 같이 하자. 당신 스파우즈니까 파트너로 넣겠다. 그러니까 잠깐 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와이프가. 내 친구가 전화하는 것도 퀵 뭐라고 하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그룹에 다이아몬드 없을걸? 우리 그룹에 다이아몬드 있다니까 우리 그룹으로 와야 돼. 야,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몰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그분이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있나 물어봐. 그럼 나 갈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다음 파트너 사장님께서 다이아몬드는 없고 에메랄드는 있고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orry, 다이아몬드 있는 그룹으로 가겠다 해서 뺏긴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요. 그런 땐 꼭 비가 오잖아요. 그죠?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부모가 못나서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밥그릇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다니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신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라는 결단을 막 하고 펑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밖에 없었어요. SP가 막 되려고 할 때는요. 스파게티를 봐도 SP가 생각나요. 스폰서 하다가 SP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목사님 뵙고 사장님 할 뻔하고요. 옷빈을 봐도 SP가 생각나고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비록 현재는 에메랄드지만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절대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가면 반드시 된다. 그러려니까 걸림돌이 뭐냐면 시간인 거예요. 시간 싸움. 이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돼서 더 잘 되는 사업이고요. 하면 되게 되어 있는 너무나 자연의 이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벌자. 그리고 몬테소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2005년도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완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박수 치실만 하죠. 어디까지 하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투자하세요. 이게 밀리언 달러 이상을 주는 꿈과 정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말해서 팔자를 바꾸는 사업인데요. 투자들을 안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쉽게 미용실을 하나 차리셔도 뭘 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손님이 없어도 가서 가게를 쓸고 닦으셔야 되고 거울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하고 가위를 갈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투자예요. 시간 투자. 그래서 툴을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시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미팅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 시간 투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10년 있다가 다이아몬드 되시는 것과 5년 있다가 다이아몬드 되시는 것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얘기를 업라인 스폰서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그걸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이제 차분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한 분의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세요. 토론토에서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도와주세요 사장님 해서 제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가까운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대고 멀리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칠판을 들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큰 칠판. 또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다리 들고 자료 가방 들고 세제 하나 들고 이러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잠시나마 내가 남편이 없나, 사업체가 없나, 살 집이 없나, 차가 없나, 먹고 살만한데 왜 이러고 다니지? 근데 그 아차하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 제 속을 들여봤더니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반대를 받으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에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일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여행을 가고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건 두 번째고요. 그 실존적인 내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그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 뿐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툭툭 털고요. 눈을 맞았으니까 머리는 이제 쪽제비죠. 올라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네거티브이신지요. 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정을 잃지 않는 연습,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와 감정을 섞지 않는 거,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 같아요. 그때 미소 띤 얼굴로 차분하게 여유 있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끝까지 이분이 반대하셔도. 그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그러셔도 제대로 잘 팔로우만 해드리면 반드시 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SP가 되셔서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한옥수 사장님, 도와주신 손희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실 때 멀리서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열을 정말 느껴보세요. 예.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년 3개월 된 작년 12월에 SP 이상의 그 리더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미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요. SP 이상이 2년 3개월 된 저희 그룹에 30조가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하죠. 토론토는 포인트가 7,500이 돼야 SP가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1조니까 60여 분이 계신 거죠. 다 저희 집이 좀 넓다고 해도 다 못 오셨어요. 또 사정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정말 우리 그룹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멋진 환상의 드림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사장님 스파이가 왔어요. 스파이 이러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보면 다른 그룹에서 저희 그룹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러 오셨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고백을 하세요. 저희한테. 똑같은 퀵스타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실 때도 참 감사함을 느끼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분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게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 같아요. 돈 많이 벌고 빌 게이츠가 하룻밤 먹는데 $8,900가 들었다는 피러 아일랜드 멋진 여행지를 가고 그런 거는 정말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터득한 게 이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돕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리면요. 돈은 저절로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걸 이 사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 훅업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누구든지 저희가 했던 고생 안 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단하고 공고하게 다지는 일에 저희 둘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다 아시죠? 먼 장래가 아니고요. 5년 후, 10년 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지하철 타시고 옆 사람 쿡 찔러도요.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할 정도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정말 꽃이 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죠. 그리고 이 거대한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타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줄 때 연을 날려야 되고요. 강물이 흘러줄 때 배를 띄워야
성공이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세를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게 대세고 잘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남의 네트워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되도록 정말 남은 5년, 10년 열심히 하셔서 정말 크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 제인 필저라는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The Next Trillion, Wellness Revolution, 또 The Next Millionaire 이런 책들에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2001년도판 The Next Trillion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향후 10년 이내에 이제는 각자 개인의 유전자를 검색해서 그 유전자에 맞는 내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처방을 받는 Personalized Health가 나올 것이다. 누가 실현했겠어요? 퀵스타가 실현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북미의 젠소나라는 것이 출시가 됐어요. 여러분은 입안의 점막을 채취해서 말려서 인터루킨이라는 회사에 보내면요, 여러분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으신 그 유전자가 원하는 영양소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 alternative스라고 하는 예방의학 쪽의 선두주자를 바로 아메이, 퀵스타가 쥐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라고 이 미래학자가 못을 박았는데 몇 년 만에 퀵스타가 실현시켜 놓은 거예요? 6년 만에, 5년 만에죠. 2001년도에 그런 예언을 했고요. 2006년도에 실현됐습니다. 5년 만에 정말 가슴 짜릿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고요. 저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퀵스타에 속해 있다는 거, 아메이 사업자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인가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예언을 했습니다. The Next Millionaire라는 책에서 차세대 백만장자 2016년까지 북미에서만 새로운 백만장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데이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젠소나가 증명된 거 이상으로 더 빨리 증명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그렇다면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러시아까지는요, 파급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바로 아메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얼굴에서,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배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죠. 여러분,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특히 남성 사업자분들 인생을 걸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정말 멋진 그 사업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은 쇠를 담금질하죠. 사람은 시련이 담금질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업은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반대를 이기고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국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또 북미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모든 분들의 정말 자유와 꿈이 실현되는 멋진 정상에서 뵐 것을 약속하면서요. 저희도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